안녕하십니까. 오늘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볼 이종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상속세 증여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지방세무사 회장에 재직 중에 있으며 국세동호회 자원봉사단 수석봉사 부단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경희대학교에서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를 재직 중에 있으며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로도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현업으로는 세무법인 린린에서의 대표 세무사로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알아야 미래에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세금을 잘 알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그런 방법을 같이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나 말고 부자들이나 내는 세금이다는 그러한 속설. 또 미리 준비한다고 뭐 줄어들 것이 있겠느냐,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또는 상속이나 증여는 아무 때나 해도 세금 변동이 없다. 그러한 생각들이 이게 우리들을 잘못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결국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처분한 금액으로 세금을 내고 규모를 줄여서 또는 새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많이 반복되지 않아야 될 거고요. 저희 국세동호회 자원봉사단에서는 세금에 대한 상식을 자원봉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이 알도록 해서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절세 팁을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후에 해야 할 이렇게 일 4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보자는 것도 있죠. 물론 뭐 지금 당장 본인이 죽을 것도 아닌데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지만은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만이 나중에 집을 처분해서 세금을 내는 그러한 억울한 관계가 없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은 나한테 맞는 일단 절세 방안도 한번 찾아보자는 것도 있고요. 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 간 이렇게 재산 다툼이 없도록 내용을 유언장에 남기거나 유언 대용 신탁을 이렇게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텍스 검진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상속세는 누가 내느냐?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세금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상속세는 이제 보통의 세금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현행세법에 상속 재산이 10억 원만 넘으면 세금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억 원의 기준은 뭐냐면요. 배우자 공제 10억,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5억, 일괄 공제 5억 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10억이 되고, 상속 재산이 10억이 되면은 그것은 이제 가세 표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는 거고요. 그 이상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가세 표준 구간에 따라 가지고 다 세금을 물게 됩니다. 자, 잠깐 가세 표준에 대한 세율을 볼까요? 자, 1억 원까지는 10%입니다.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에서부터 해가지고 5억 원까지는 20%,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30%, 10억 원에서 30억까지는 40%, 30억이 초과되면 무려 50%의 세율로서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가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상속받은 재산 가액, 상속 재산 가액에서 물론 여기에는 10년 이내 사전 증여 받은 것도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상속 공제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가세 표준이 되죠. 이 가세 표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10%, 20%에서 50%까지 세율 적용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에 주택수가 1387만 호라고 합니다. 25년 6월 기준으로 모 감정평가법인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10억 원 이하는 256만 원이고 10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116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100만 호가 되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72만 호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택인 같은 경우는 16만 호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0억 원 초과되는 아파트가 116만 호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상속 개시일에 배우자가 있으면은 배우자 공제로 인해서 상속 재산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다라면은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자, 상속세에 대한 절세 전략에 대해서 쭉 초반부에는 상속세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고 후반부에는 증여세에 대한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미리 필요할 듯 합니다. 자, 상속세를 알기 위해서 상속 개시일이 뭐냐, 피상속인이 뭐냐, 상속인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상속 개시일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사망일 또는 실정 선고일을 상속 개시일이라고 합니다. 또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요. 실정 선고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상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개념은 여러 번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반부니까는 좀 자세하게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가 이렇게 상속인이 됩니다. 또는 유언 증서에 의해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유자도 이렇게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상속인별 상속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는데요. 첫째 순위는 뭐냐면요, 직계 비속입니다. 또 배우자죠.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이고 직계 존속과 배우자, 직계 비속이 없으면은 직계 존속과 배우자. 직계 존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망자의 그 위에 대의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 존속. 자, 그 다음에 직계 존속,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배우자가 이렇게 단독 상속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4순위는 사촌 이내 반계 혈족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상속인별 순위를 이것도 이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속재산 분할 순위는 뭐냐면요, 어떤 것이 이렇게 가장 빨리 이렇게 적용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일 미리 적용되는 것이 유언상속입니다. 유언에 의해서 이게 이 재산은 어느 분으로 한다는 것이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이제 협의분할 상속이고요. 이 협의분할 상속까지도 안 되는 경우에는요, 법정지분 상속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법정지분 상속에 대해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자는 0.5를 이렇게 가산한다는 거, 50%를 가산한다는 걸 알아두시게 되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하나만 있으면요, 배우자는 1.5가 되고 자녀는 1이 되고, 배우자와 아들, 딸이 있으면은 배우자는 1.5, 아들은 1,
따른 일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배우자의 경우에는요 3.5분의 1.5가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죠. 이것이 이제 상속 재산 순위에서 3순위에 해당되는 법정 상속 순위의 법정 상속 지분입니다.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상속세를 내게 되는가요? 우리가 상속세를 처음 배울 때 이제 이야기됐지만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상속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분만 살아 계시다 돌아가신 경우에는요 5억 이하인 경우에는요 상속세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속재산에 포함된 재산은 어떤 것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사망 당시 모든 재산, 여기는 뭐 예를 들면은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뭐 회원권, 뭐 골동품, 뭐 서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산, 보험금, 퇴직금 이런 것들도 다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유의할 것이 뭐냐면요. 그러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다 팔아버리면 상속 개시에는 재산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내 2억 원 이상, 2년 내 5억 원 이상 그것을 처분한 것은 이것은 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추정 상속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일 전 10년 내에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이렇게 포함되고요. 이것은 10년 내입니다. 이 배우자 자녀는 누구죠? 아까 조금 전에 배웠지만 상속인이라고 하죠. 그죠? 상속인에게 이렇게 증여한 것은 10년 이내 것은 다 이렇게 소환해서 포함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한 것은 5년 이내에 한 것은 이것은 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재산의 계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상속재산에서요, 총 상속재산은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간주상속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추정상속이 포함됩니다. 이 추정상속은 2년 내, 5년 내 이 기준을 적용해서 해당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다 포함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비과세 또는 가세가액 불산입액을 공제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과금, 뭐 장래 비용, 금융 채무액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뭐 주로 많은 것이 이제 임대 보증금에 대한 내용, 사인간의 채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더하는 항목이 사전증여재산. 제가 전장에서 이야기 들은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비상속인인 경우에는요 5년 이내 상속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 포함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것이 이제 상속세 가세 가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상속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상속 공제는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에서 인적 공제와 그 다음에 물적 공제, 뭐 금융재산 공제, 기업 상속 공제, 그 다음에 동거주택 상속 공제, 재손실 상속 공제.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는 이것은 이제 상속세 신고를 위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요, 이것은 또 공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속 공제를 한 금액이 가세표준이 됩니다. 이 가세표준에서 10%, 20%, 30%, 40%,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해서 그 다음에 산출세액을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공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되는 신고세액 공제를 하고 증여재산에 대해서 합산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액 공제를 해주고 또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재상속에 대해서는 단기 재상속세액 공제를 해주고 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으면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까지
해줘서 그래서 이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 가세표준이 50억 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죠, 그죠? 50억 원에 곱하기 50% 곱하기 누진공제액 4억 6천을 빼서 20억 4천만 원이 상속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자,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공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이해공과 기타 인적공제를 다는데요. 주로 이렇게 일괄공제를 이렇게 합니다. 5억 원. 5억 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30억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요 실제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절세 플랜을 짤 때는요,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특히 또 세무 전문가, 세무사와 이렇게 상의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상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디자인해야만이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할 수 있고 또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세 가세표준이 줄어들고 상속세가 줄어든다는 것을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재산 공제가 있는데요. 이 금융재산 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 20억 원 한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금융재산 공제를 해주고요. 뭐 소액의 예금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2천만 원 이내에서 전액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동거 주택 상속 공제도 있고요. 이것은 6억 원 한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당연히 이렇게 전입신고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상속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상속 개시일 전후 이제 6개월로 해가지고 시가평가를 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비슷한 규모의 아파트가 많죠. 그죠? 같은 단지 내에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 가면 매매 사례 가액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보증적 평가로 해가지고 건물과 토지,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는 국세청에서는 요즘 꼬마 빌딩, 고가 주택에 대해서 이제 선별하여가지고 감정 평가를 하여가지고 가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여기에 대한 것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속세 20억 원의 상속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거는 이제 배우자가 있느냐, 배우자가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세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속 개시 시점에 자녀가 2명 있다고 이렇게 가정하고요. 자,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요, 이 평가의 20억을 가세 가액으로 하고 뭐 장례비, 상속공제 같은 걸 이렇게 공제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가세 표준이 6억 3천, 배우자가 없으면 14억 9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죠? 부부 공동명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반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세율이 각각 30%, 40%, 20%씩 이렇게 맞아가지고요. 최종적인 세금은 배우자가 있으면은 1억 2,500만 원이 되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요 4억 2,300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부 공동명의였을 때 한 분이 돌아가실 경우에는요 8,500만 원 이렇게 되고 특히 또 재외 국민인 경우에는요 이러한 공제액이 상속 공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5억 4,300만 원에 이렇게 세금이 산출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배우자 유무에 따른 이제 상속세 부담 예상액입니다. 이것이 이제 각 구간별로 해가지고 예시적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자, 10억 원일 때 뭐 상속세와 취득세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상속 받을 때 취득세는 또 내야 되니까요. 상속세는 없더라도 취득세는 이렇게 내서 이제 전체적인 세 부담은 3,200만 원 이렇게 되겠지만요. 50억 원일 때는 이렇게 9억 1,7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0억 원일 때는 이렇게 30억 2,200이 됩니다. 거의 이제 재산에 대해서 이제 30%를 상회하는 비율로 해가지고 세금이 나가게 되는 거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많아집니다. 그죠?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요, 일단 10억 원 이하로도 세금 상속세 자체가 있게 되죠. 그죠? 1억 1,900이 되는 거고, 50억일 때는 18억 9,400이 되고, 거의 뭐, 2배 되죠. 그죠? 2배. 두 배가 됩니다. 100억 원일 때는 이제 45억 가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재산의 45%가 세금으로 다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상속세 절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병원비, 간병비 등 이것은 이제 다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피상속인이 내야 될 거 사면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다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들 거고, 장례 비용 등의 증빙서류도 마련해서 가지고 다 공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많이 해가지고 플랜을 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 세금이 가장 적게 든가? 적게 드는 것은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높였을 때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와 이렇게 사전에 상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절세 방안은 뭐냐면요. 사전 증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고요. 가업 상속 공제를 활용해서도 이렇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는 또 강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상속 개시 전에 고액재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상속세가 가세되는가, 그죠?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합니다. 추정 상속 재산, 추정 상속 재산이고요. 이것은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가지고 2억 원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는 2년 이내는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요, 이것은 상속 재산으로 가산합니다. 상속 재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상속 재산으로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재산 처분, 재산 인출액 또는 그 채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 기준에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원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이 이상인 경우에는요, 상속재산으로 봐버립니다. 추정 상속재산. 이 부분은 가세 간청하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고 또 상속세의 신고 또는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또 30억 원 또 50억 원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련해야 될 거고요. 아마 개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와 이 부분도 상의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압상속 공제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까지 해가지고 가압상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가압상속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세동호회에서 강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러한 내용들만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속재산은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신고하는 게 유리한 것인가? 자,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유리한 경우가 있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기준시가 1억 원, 감정평가 2억 원을 재산을 상속받아가 3억 원에 이렇게 양도했다고 이렇게 했을 때, 자, 기준시가로 했으면은 상속세는 이렇게 없습니다. 또 2억 원이니까, 그죠? 상속세는 평가를 받더라도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팔 거라고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기준시가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요, 취득가액이 그대로 1억 원이 되고, 그래서 4,70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감정평가를 내가 상속했을 경우는요, 1,500원밖에 세금이 안 납니다. 세금이 무려 이제 3,200만 원의 세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당연한 선택은 상속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죠. 그죠? 평가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법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는 게 유리분제도입니다. 재산을 임의로 증여나 유증 또는 상속했더라도 법정 상속인이 법률로 정한 자산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자는 뭐냐면은 피상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가 있는데요. 직계비속과 배우자인 경우는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법정 상속분은 자녀인 경우는 1이고 배우자인 경우는 이렇게 1.5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는 2.5분의 배우자가 1.5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법정 지분의 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류분 제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이렇게 모가 사망하면은요 대습됩니다. 대습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딸이 미리 이제 사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딸이 받을 지분을 그대로 해 가지고 이 딸의 배우자 또는 딸의 자녀가 이렇게 상속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들 A 같은 경우는 3분의 1, 딸 3분의 1 되겠죠. 그죠? 이 딸이 가지고 있는 3분의 1이 이렇게 배우자와 사망한 분의 배우자와 자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5분의 3, 15분의 2가 된다는 그런 가정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피상속인이 어디에다 재산을 두고 있는지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상속세를 신고할 것이냐?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일괄 조회가 가능하고요. 이것은 이제 사망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해가지고 6개월 이내에 온라인 정부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신청 시에 신청인의 신분증과 이렇게 가지고 또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임장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신청하면은 이렇게 피상속인의 뭐 지방세 정보, 자동차 정보, 국세 정보, 그다음 금융거래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연금 가입 정보 등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은 상속세 신고할 때 누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감정평가 수수료는 얼마가 되느냐 했는데 여기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만 원 단위 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여세에 대한 절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용어에 대한 예인데요. 증여세에 대해서는 증여일과 증여자, 수증자가 중요합니다. 증여일인 것은 부동산의 경우는 증여재산 접수일, 현금인 경우에는요, 또는 예금인 경우에는요, 현금 계좌에 입금된 날,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 증여일이 되고요. 증여라는 것은 준 사람을 말하고 수증자는 받은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만요, 증여일 같은 경우는요,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만약에 9월 이렇게 19일 날 이렇게 증여를 받았다 하면은 9월 말일부터 3개월이니까 12월 30일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9월 30일 기산점부터 해가지고 12월 30일까지 이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면은 신고 세액 공제 3%를 받을 수 있죠. 그죠?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 과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고요. 이 증여재산 가액에서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 이 증여재산 공제는 이렇게 직계 존속으로 받을 때는 2천만 원. 그런데 이제 직계 존속 받을 때 그 받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그렇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제 6억 원에 이렇게 공제를 받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으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하나 넣는 다음에 이 증여세 가세 표준에서 상속세와 똑같은 구간 세율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매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똑같고요. 신고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증여 재산 공제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요, 10년간 6억 원, 10년 이내 제가 최초 증여부터 10년 이내는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을 경우는요, 직계 존속에서 부모, 조부모로부터 받을 경우는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요,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또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야 다시 또 5천만 원 이렇게 공제가 되고요. 자, 재산 30억을 상속개시를 10년에 사전증여로 해가지고 상속세가 어떻게 이렇게 절세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상속세를 검토할 때 미리 사전증여를 통해 가지고 상속세를 줄인다 그러죠. 그죠? 자, 사전증여가 10년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산이 됩니까? 합산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플랜을 짰을 경우에, 장기간의 플랜을 짰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예,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망 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보면은 해가지고 사례에 보면은 사례 1은 그대로 가고 사례 1은 이제 배우자, 사례 3은 배우자와 자녀한테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례 1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것도 사전 증여가 없었을 경우에 6억 원이 이렇게 산출되지만은 사례 2 같이 배우자한테 해가지고 10억을 증여하면은 2억 8천만 원이 이렇게 나중에 되고, 사례 3과 같이 배우자한테도 증여하고 자녀한테도 증여할 경우는 한 2억 원 정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2억 원으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더 말할 것 없이 그 차이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산술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사례입니다. 자, 결혼 또는 출산 자녀에게 1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합니다. 이 부분이 24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된 경우입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분부터 적용하는데요, 굉장히 핫한 주제죠. 그죠? 이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증여자가 이렇게 결혼이나 자녀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한 경우에 2년 이내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요, 1억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것이 공제가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죠. 그죠? 그 5천만 원에다가 이 결혼 또는 출산 자녀를 위한 증여 재산 공제까지 하면 1억 원까지 하면 1억 5천까지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1억 5천에다가 배우자 한쪽에 1억 5천, 또 다른 한쪽에 1억 5천 하면 3억 원까지는 이렇게 3억 원까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금 없이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또 2억 원까지 무이자 이렇게 가족 간도 이렇게 차용할 수 있고, 2억 원은 어떤 거냐면요, 1,000만 원이 이상 되면은 이렇게 증여재산 합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여재산이 이제 합산되지 않은 범위가 1,000만 원이 안 되면은 이렇게 합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2억 1,700까지는 4.6%로 계산했을 때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합산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배우자 증여 공제를 통해 가지고 1억 5천, 1억 5천, 3억, 그다음에 또 이렇게 무이자 차용으로 인해 가지고 2억, 2억 하면 4억까지가 7억까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시기 같은 것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의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취득이나 전세상을 빌려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그죠? 빌려주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차용계약서, 계좌성금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또 2억 1,700 이하의 금액은 무이자로 차용 시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금액이 1,000만 원 이자가 있는 경우는요, 이것은 27.5% 세금을 납부를 하면 되고요. 2억 1,700은 조금 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1,000만 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증여세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최종적으로 세무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창업자금회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이제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는데요. 이 부분도 현금 증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창업자금이기 때문에요. 증여세 가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1억 원까지는 10%, 그것만 넘더라도 20% 이렇게 단계별로 50%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 창업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는요, 5억을 일단 공제해 버립니다. 또 세율을 10%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계산합니다. 물론 나중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 가지고 상속세로 이렇게 정산하게 됩니다. 자금 출처조사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받나요? 해가지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샀다, 고가의 재산을 취득했다 하는 경우에 직업, 나이, 재산 상태 등으로 봐가지고 스스로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어려운 경우에 이것을 이제 자금 출처를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요, 증여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는 이렇게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1살 때부터 해가지고 10년 단위 1억 원씩 31세까지 했을 경우에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에 해가지고 미성년자인 경우 이렇게 1세, 11세, 21세, 31세 이렇게 쭉 이렇게 1억 원씩 증여했을 때 5.4억을 증여했을 때 3,880만 원이 된다는 거고요. 조부모일 때는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이 할증가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이제 산술적으로 보여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을 이렇게 예시적으로 했습니다. 증여세는 얼마 들지 했는데 뭐 10억 원일 때 이렇게 6,700만 원, 또 자녀 수증자가 이렇게 자녀일 때는 이렇게 2억 1,800만 원이 된다는 것도 예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그 수증자가 손자 손녀일 때 이것은 이제 아까 할증가세 30% 있죠, 그죠? 할증가세 30% 있어가지고 더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19세 미만일 경우에는요, 이것은 공제액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공제액이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이 차이가 이루어지는 원인은 공제가 5천만 원이고 밑에는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술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아파트를 처분하고 2억 원씩을 자녀 2명에게 증여 시 분산 증여가 유리한가요? 이렇게 됐는데 분산 증여가 이렇게 유리함이 나옵니다. 그죠? 분산 증여 했을 때 388년 해가지고 위의 경우가 1,552만 원의 차이가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할 때 한꺼번에 내야 되는지, 이것은 이제 한꺼번에 내도 되지만은 일정 부분의 이자를 연부연납 수수료를 하면은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걸 하면은 이렇게 증여사인 경우에는 이제 5년, 상속세인 경우에는 이제 10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압 상속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더 늘어나죠. 그죠? 더 늘어나지만. 자, 여기 가산율을 조금 유념해 볼 수 있습니다. 연간 1,000분의 1,000분의 31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연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이제 알아두시고, 그냥 이렇게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눠서 하되 거기에 대한 이자 수수료만큼은 이렇게 내야 된다는 거, 연부연납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고 하다가 그 부분이 잘못돼서 탈세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탈세로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이 부분만큼 가산세와 벌치 이런 것들이 또 추가됩니다. 그렇지만은 세무사와 이렇게 상의를 내서 합당한 절세를 이루어지면은 이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전문가와의 세무 상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여 가지고 이 절세를 하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전국 1만 7천여 세무사가 여러분 곁에서 이제 절세 도우미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 국세동호회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 대국민 홍보를 하고 대국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잘 몰라서 억울한 세금이 내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이 상속세, 증여세를 알아두시고, 또 상속세, 증여세는 굉장히 또 금액이 또 세율이 높은 만큼 큽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은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절세의 기쁨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사결정 전에는 세무사와 최종 상담과 정확한 세법 등 규정 검토를 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